정말 중요한 건 아이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아이에게 맞는 답이 또 다른 아이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서한정 작가입니다. 두 번째 시간 책 육아에 대한 오해 몇 가지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와 함께 책을 읽어주다 보면 그냥 책이 아이에게 중요하니까 읽어주자 라고 처음에는 덤볐다가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펼쳐지면서 많은 분들에게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 모든 질문들을 단 한 가지의 문장으로 요약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아이를 따라가면 돼요. 상황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어떤 상황도 내 아이를 따라가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낮에는 직장에 갔다가 혹은 직장에 가지 않더라도 그러다 보면 잠자리에서 아이에게 책을 읽어줄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유일한데, 그 시간 동안 마음 먹고 나는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려고 하는데 아이는 계속 말을 걸어요. 엄마 이거 왜 이래? 엄마 얘는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야? 엄마 그래서 어떻게 됐어? 페이지를 하나 넘기기만 하면 그 뒤에 그 내용이 다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엄마가 한 번씩 욱 올라오잖아요. 왜 이렇게 기다릴 줄 모르니 너는? 왜 이렇게 참을성이 없니? 라고 꾹꾹 참다가 결국은 비난을 하고 나는 책을 읽어주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아이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독서에서 정말 중요한 건 아이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아이에게 맞는 답이 또 다른 아이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여러분들이 키워야 할 아이는 어떤 연구 사례에 나와 있는 아이가 아니고 바로 내 아이예요. 세상에 어떤 좋은 이론과 학습법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키워야 하는 아이는 내 아이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내 아이를 따라가야 된다. 이것이 자녀 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이고 대전제고, 이건 책 육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아이에게 책이라는 선물을 주고 싶어서 밤에 힘을 내어서 책을 읽어주는데 아이가 자꾸 뒷페이지를 끊임없이 묻고 한다면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일일이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인간은 감성적인 동물이거든요. 자꾸 끊임없이 나를 비난하고 지적하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왜 그것밖에 못하냐고 이야기하면 내 마음이 이미 상해버려서 들어줄 수 있는 이야기도 들어줄 수 없게 되는 것이 인간의 특성 중에 한 가지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비난하기보다는 그래? 너는 그게 궁금해? 그렇구나. 넌 어떻게 생각해? 라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 아이와 내가 보냈던 시간은 10권의 책을 읽어서 줄 수 있는 내용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멋진 추억과 사랑과 그 책을 통한 어휘력뿐만 아니라 엄마와 함께 나누는 대화 속에서 나누는 어휘도 엄청난 어휘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아이를 따라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또 어떤 책을 읽다 보면은 아이에게 밤에 책을 읽어준다고 누워있는데 아이가 때로는 엄마의 눈치를 보면서 책에 자신은 재미없지만 엄마 곁에 있고 싶어서 책을 듣고 있는 아이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책을 읽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좋다고 평가하기만은 힘들다. 아이에게 책을 읽어줬을 때 아이가 질문하는 것은 당연한데 질문을 하고 있지 않은 아이가 있다면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강연이라든지 책이 있어요. 실제로 이런 책을 저도 읽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책들을 읽고 나면 또 엄마 안에서 불안이 막 꿈틀꿈틀 거리는 거예요. 내 아이는 질문 안 하는데? 혹시나 아이가 내 욕구를 맞춰주기 위해서 자신의 욕구를 누르고 있는 건가? 막 이러면서 걱정과 근심을 또 막 쏟아내고 있는 거죠, 머릿속에서. 이건 또 이 아이의 지금 현재의 모습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아이에게 너 왜 질문 안 해? 질문 좀 해보라니까? 이렇게 윽박 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우리 아이는 그 다음 내용을 빨리빨리 궁금해하는 아이구나 라고 언제든지 아이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아이를 따라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중에 또 한 가지가 만화책. 아이들이 조금 성장하고 나면 만화책에 대한 의견들이 굉장히 분분하시거든요. 어떤 분들은 만화책의 특유의 그 농담 따먹기 같은 말들, 어휘력도 이쁘지 않고 야! 뭐 이런 그쵸? 권장하고 싶지 않은 그런 언어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화책을 아이들이 읽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셔요. 그리고 어떤 전문가는 그런 거 읽어봐야 문해력이 커지지 않는다. 그래서 만화책을
읽게 하지 마라 절대 뭐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시는 전문가 분도 계신데요. 저는 여기서 어머님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요, 세상에 그 어떤 좋은 이론과 교육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내 아이에게 적용했을 때 먹히는가 먹히지 않는가, 먹히지 않는다면 엄마인 우리는 빨리 다른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저는 훌륭한 자녀 교육법이라 생각하거든요. 내 아이가 이미 만화책이라는 세상에 훅 빠져가지고 그것밖에 모르는데 자꾸 엄마가 보지 마라 보지 마라 보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이는 어떤 현상을 보이게 되냐면 안 읽는 것이 아니라 숨어서 봐요. 그러면 이 아이는 엄마의 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그 교육법에 의해서 거짓말을 하는 아이가 되거든요. 즉 부모가 아이를 거짓말쟁이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놓고 또 나중에 거짓말했다고 야단친단 말이에요. 이 교육법은 전혀 좋은 교육법이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언제나 부모인 우리는 아이를 따라가야 돼요. 이미 아이가 엄마 몰래 만화책을 읽고 있다든지 아니면 아이가 끊임없이 만화책을 보면서 너무너무 재밌어 하는데 글줄책을 본다든지 그림책을 볼 때는 별로 감흥을 느끼지 못하고 책을 안 읽으려고 한다면 차라리 만화책을 실컷 읽는 것이 정말 아이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의외로 과학고를 간 아이들이 책을 많이 안 읽었더라고요. 물론 많이 읽었던 아이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책을 많이 읽으면 공부를 잘해 라는 논리에 정확히 맞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제가 아는 지인 중에 하버드를 가신 분이 계신데 어릴 때 읽었던 책은 만화책이 전부였다라고 말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부모인 우리가 좁은 프레임으로 아이를 바라보면서 너 이건 틀렸어, 이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건 아이에게 독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좋은 교육법도 내 아이에게 먹히지 않는 방법이라면 한 발짝 좀 뒤로 떨어져서 더 큰 그림, 더 멀리를 바라보고 아이를 좀 따라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만화책을 좋아하는 아이에게 어떻게 접근을 했었냐면 오히려 제가 만화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엄마가 너네 학교 시간 동안 도대체 저 책이 뭐가 그렇게 재밌어서 보는가 궁금해서 엄마가 한번 읽어봤다? 그랬더니 아이들 눈빛이 바짝바짝 빛나는 거예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화책을 읽어봤다고 하니까 너무나 행복해하면서 그랬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 묻는 거죠. 너무 울컥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이디어가 탁 떠올랐던 게 뭐였냐면 엄마가 바빠서 너네가 읽고 있는 만화책 여기까지 읽었는데 그 다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물었더니 애들이 거품 물듯이 표현력 훈련을 자기가 읽었던 이야기를 전달해주면서 그 시간들이 굉장히 아이의 성장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어요. 하나만 저희가 더 그런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아이가 책을 읽을 때 편독을 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공주책만 읽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사실 저는 굉장히 그런 종류의 책을 좋아하지 않았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백마탄 왕자나 기다리는 의존적인 캐릭터가 아닐까? 저는 정말 못마땅했어요. 공주책을 가급적 안 읽어주고자 했는데 명작 동화를 구입하면 그 안에 공주들이 있잖아요. 백설공주 신데렐라. 그렇게 접하고 나니까 밤마다 그 책만 갖고 오는 거예요. 거기에는 브레멘의 음악들도 있는데 그런 책은 별로 관심이 없고 오로지 신데렐라, 백설공주, 인어공주 이걸 1년째 읽었었거든요. 이제 제가 다 외우겠죠, 그 내용들을. 어느 날 제가 이건 역시 나의 좁은 틀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아이를 따라가 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서점에 가서 정말 많은 공주책을 다 검색을 했었어요. 이 이야기는 제가 세 번째, 책을 좋아하지 않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독서 교육을 하면 좋을까, 그 이야기에 좀 더 제가 담아서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핵심은 내 아이를 따라간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육아에 한번 적용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